이게 트랙 하고 있는 김에 녹화 시작했어. 어? 녹화 시작했어. 벌써? 응. 근데 걔가 나를 트랙해?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 진짜? 엄청나네. 진짜네. 안녕. 여기가 어딘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놓쳤어. 네, 알겠어. 왜 놓쳤지? 잠깐만 다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띵. 여기는 2월, 오늘 2월이 됐네. 2월 1일 이제 제주고요. 발리에 2달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은 엄청 우중충하고 막 춥진 않은데 그냥 햇빛도 없고 그래요. 겨울 제주라 가지고 북서쪽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겨울마다 좀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어제 왔는데 이제 어제 오늘 한국 들어와가지고 어땠는지를 한번 일단 얘기해보고 시작합시다. 저 약간 우울증 도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근데 사실 머릿속에 있던 제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발리에 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서는 그냥 제주 갈까? 제주 가고 싶다 이런 말을 꽤 했었던 것 같은데 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어. 이렇게 삭막한 곳이었나? 뭔가 이렇게 약간 황량한 곳이었나? 이런 느낌?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날씨랑 시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제주를 안 보고 딱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간극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일단 발리 있는 내내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으니까. 맞아. 훨씬 북적이고 또 활기차다 해야 되나? 또 발리는 우기라고는 하지만 이번 우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건기처럼 거의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매일매일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 보고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은 뭐 현지인이고 관광객이고 거기 워낙 많으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다 프렌들리하고 다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 늘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아니면 어딜 가나 막 Hello, Hi, How are you? Good morning 막 늘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순간 제주도에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뭔가 나의 그 How are you 욕구가 막 대상이 없어진 느낌? 이상한 그 상실감이 엄청 밀려오는 거야. 하루 종일 막 How are you? Morning, afternoon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순식간에. 잠깐만 엄마 전화 왔는데 잠시만요. 끊고 가자. 응? 자 다시 잠깐 흐름이 끊겼는데 다시. 그래서 어제 왔는데 하루는 다시 발리 가고 싶어요? 근데 비행기 다시 타고 가고 막 이런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뭐 당장 갈 수는 없는데 지금 누가 바로 걸로 보내줄 테니까 갈래? 이렇게 물으면 갈 것 같아. 그리고 그나마의 어떤 안전빵적인 그 욕구라고 해야 되나? 한국 오면 충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한 건데 왜냐면은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 음식만큼 맛있고 진짜 다양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한국 오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도 이런 거는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막 집에서 어제 오랜만에 집밥으로 막 김치찌개랑 뭐 이런 거 계란 후라이 해서 먹었는데 맛있어. 되게 좋아. 근데 그걸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행복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 스스로 좀 놀란 부분이야. 왜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한 3달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그냥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여행인데 이제 일상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2달 동안 그냥 발리에 쭉 거의 있다가 왔다 보니까 발리에서의 일상 대 이 한국 제주에서의 일상 이렇게 딱 극명하게 대비된달까? 근데 지금 오래된 건 아닌데 어쨌든 엄청나게 축 처지긴 해. 그 느껴지겠지? 이 영상에서도. 그러네. 제일 큰 차이는 지금 날씨 날씨도 있고 거기는 어쨌든 막 뜨겁고 바다 계속 있고 막 맞아. 그랬고 근데 그 차이가 제일 클까? 근데 나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약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 사실은. 일단 우리 있는 데가 마지막에 쓴 데 다 사람이 어딜 가나 많은 데였고 맞아. 지금 딱 오자마자 뭔가 황량하니까. 황량하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람이 발리보다 훨씬 많은 서울로 들어갔으면 그럼 좋았을까? 이렇게 해보면 그건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이 많긴 한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 좀비 같잖아.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뭐 어때? 내 생각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발리에서 느꼈처럼 교감을 하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서로 교감을 하면서 같이 이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무표정의 공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보다는 항상 제주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 틈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도가 낮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이쪽 시골 쪽은 이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게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 그지. 음. 그게 뭐랄까. 사람의 성향 때문인가? 내가 확실히 조금 외향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내 외향적인 부분은 좀 한국형 외향이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사람 많은데 나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나도 이번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뭐지? 이상한 기분이 상실감이 좀 들지 않아? 뭔가 상실감? 상실감이랄까. 아닌가? 그러니까 익숙한 데서 그냥 환경이 바뀐 건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바뀐 거는 바뀐 거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좋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여튼 조금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따지자면 딱 이번에 한국 들어왔을 때 한국 들어와서 좋다라는 느낌보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엄청 디프레스 되는 느낌이 있어. 그게 나는 약간 땅의 기운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공간에 가면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 이런 거를 되게 믿는 편인데 믿는 편이보다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이상하게 이집트에 가는 순간 미친 듯이 화가 막 치밀었었거든. 진짜 정확히 기억나. 이집트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내 안에 화가 솟구치는 게 약간 느껴졌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와 진짜 우울해. 뭔가 이 눌리는 에너지가 그게 뭔가 근데 뭐 땅의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주로 아니, 느끼는 건 이제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건데. 분위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사람들의 분위기지. 이 이집트 땅과 한국 땅이 차이 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아내는 에너지란 거지 내 말은.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서울 같은 데가 힘든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자아내는 인상 그런 분위기가 결국 어디 나오냐 하면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표정이나 무드 그리고 말투 그리고 건네는 어떤 말의 온도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아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그게 꼭 발리가 아니라도 어딜 나갔다 들어오면 되게 느껴지는 게 있어. 딱 예외가 있다면 일본. 일본은 내가 느끼기엔 한국보다 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느낌에 가깝고 뭔가 한국이 되게 하여튼 그 지울 수가 없어. 그 침울한 어떤 느낌. 이게 뭐 굳이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그거 있겠지만 일단 날씨 거긴 좀 해가 쨍쨍하고 막 이렇게 맞아 맞아. 뭐 겨울인 것도 있지. 그런 여기가. 거부터 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바이브 자체가 여기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주로 가건 서울 가건 살고 있는 터전의 느낌에 가까우다면 거기는 어쨌든 우린 여전히 이방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분위기도 이게 어떤 면에서 나쁜 면일 수 있는데 발리 전체가 어쨌든 관광객에 맞춰서 돌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좋은 말로 하면 활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랄까
안정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건 음. 뭔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길에 나가거나 사람들 마주쳤을 때 그 하루가 말했던 그 느낌의 차이. 음. 그게 엄청 큰데 근데 그게 우리가 짧게 며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랑 거기 거의 2달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던 그 강도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작년에 여행 갔 재작년에 여행 갔었던데도 네팔도 사람들 너무 좋았고 태국에도 있었고 태국도 음. 뭐 예를 들어서 파이 엄청 정도만 가도 거기 관광 사람들도 태국. 그랬고 거기도 비슷해 사실. 태국도 대부분이 이제 특히 관광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들은 일상 이상으로 이제 관광에 맞춰져 있는 그지. 부분들이 그리고 뭐 크니까. 아프리카 가서도 잔지바르 이런 데도 뭐 좀 기특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표정이 훨씬 더 어. 밝았고 이집트도 근데 군데 또 유쾌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 전반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긴 했어도. 이집트는 이제 좀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 어, 사람들이 좀 기가 세고 뭔가 아니라고 그러면 쉽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거센 기운이 있어서 그게 짓눌리긴 하는데 활력 자체로 비교하면 거기가 훨씬 활력이 있지. 그지. 근데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 오래 쓰던 게 아니라 점프 해서 가니까. 맞아. 응? 근데 내가 말했을 거야. 막 아프리카라고 하면 엄청 뭔가 무서울 것 같은 일단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지만 아프리카 가서도 똑같았어. 사실 발리처럼 지나다니면 거기는 이제 스와힐리어로 잠보 이게 그냥 안녕 이런 건데 지나다니면 항상 그냥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항상 거긴 현지인들이 잠보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막 뭐 안 돼? 뭐 할 수 있어? 뭐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게 그치. 하여튼 크지 않은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항상 대화하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어쨌든 그 그런 게 바이브라고 한 요즘 말로 바이브라고 하는 게 진짜 큰 차이인 게 나는 사실 뭐 그게 없다고 해서 삶에 크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그렇진 않은데 그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한국 와 보니까 일단 여기 제주도 시골에서 사람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것도 있지만 공항에서 오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 그 분위기가 진짜 크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해서 또 한국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뭐지 하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삭막한 데가 진짜 잘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원래 예를 들어서 삭막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뭐 근데 삭막해진 거겠지. 짤막하게 느낀 거지만 우리가 창의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거의 꽤 오랜 시간 있다가 경유 때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루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그 유명한 가야 토스트 카야 토스트 가야 토스트 거기 갔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나 표정이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랑 또 달라. 싱가포르 자체도 굉장히 내가 알기로 발전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이고 거기도 되게 치열한 도시고 맞지. 유튜브 약간 요즘 내가 그런 걸 보다 보니 그 싱가포르의 뭐 교육 엘리트 교육의 문제점 이런 거 유튜브도 엄청 많고 거기도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은 맞아 하이 스트레스 지수. 그래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약간 발리에서 약간 그런 거에 적응이 돼 있었던 거지. 2달 동안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스몰 토크를 하고 막 이런 거막 sure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그런 환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적응이 돼 있었는데 그때 칼국수 먹을 때 우리가 너무 새벽에 가까웠나? 밤 12시 이랬는데 그 세트를 보면 이제 토스트가 4조각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조각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걔한테 물어봤지. 이거 4조각이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이랑 똑같아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한국적인 거야. 그때 순간 되게 뜨끔했다. 뭔가 약간 차갑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치. 그림 보면 되지 나한테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알겠어 그럼 이걸로 할게 이렇게 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 4조각이 뭐 큰 4조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식빵 샌드위치를 4개로 잘라놓은 느낌이었잖아. 그렇게 크진 않아 이렇게 분명히 발리라고 얘기해줬을 거야. 뭐 별로 크지 않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뭔가 사진에서 보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뭔가 하여튼 뭔가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결국 일상이잖아.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일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서로 계속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만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뭔가 맞아 근데 이거 엄청 맛있고 이래서 막 추천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냐. 사실 이거 두 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 이 한 사람의 기분부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성향부터 그냥 하루의 어떤 그 지배하는 어떤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삶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은지를 따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한국은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야. 뭔가 시스템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되게 숨막히게 하는 구석이 있어. 근데 그게 그런 전철을 밟은 또 다른 나라들 내가 해외 다니면서 보면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독일이야. 아, 독일도 그치. 굉장히 법 같은 게 세밀하고 이렇게 맞아.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무뚝뚝한데 이웃끼리나 이런 데 만났을 때 뭐 구텐탁이라고 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는 또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없잖아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독일에 살아보진 않아서 이제 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독일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음. 아니면 이제 어떤 서양 문화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데 비해서는 독일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조금 무관심해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 맞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일본만큼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똑같이 사회적 압력이 높은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약간 중동 문화권이나 이런 쪽에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압력이 그래서. 짓누르는 듯한 느낌은 여기 그렇죠. 세 개가 크지. 그래서 한참 전에 하루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국가라는.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제조업 쓸데없는 기반의. 상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근데 이게 이번에 나도 새삼 느꼈어. 한국에 이렇게 나는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사는데 어차피 사람들 잘 안 마주치고 사니까. 근데 이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 이거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를 새삼 2달 발 있으면서 느낀 게 거기는 뭐 관광객 처음에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맞춰가지고 일부러 밝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거기 사람들 자체가 또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던 숙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라이브 거기 또 워낙 라이브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카페 같은 데들이 보면은 거기서 공연하고 이러고 있는데 공연 한 곡 끝날 때마다 그 주방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박수 쳐주고 이게 일하고 있는데 너무 다 그렇게 지옥 같지 안 보이는 재밌게 게 일하고 있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처럼 엄밀하게 그 노동법이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어떤 면에서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일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 월급도 당연히 적을 테고. 근데 뭔가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차이점이랄까. 짓눌려 있는 느낌이 다른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막 온갖 문제들이 지금 다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어두워지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자꾸 시스템이 더 엄격해지는 건지 그건 선후관계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겠지.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 하쿠나 마타타라고 다 된다 그래서 가보면 뭐가 엉망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미치는 거잖아, 솔직히.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뿐 가끔. 그렇지. 근데 뭔가 딱 정해진 거 없으니까는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뭔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하쿠나 마타타 아니면 저기 이슬람식으로 하면 인샬라라고 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라는 거는 나의 직관으로는 그렇게 느껴. 그걸 무슨 수치로 나눠가지고 더 행복도가 더 높고 그 안 사람의 높고 나도 무의식과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합해서 그가 정말 밝은가 뭐 이렇게 그건 말하는 뭐 건 아니야. 알 수 없어.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의 눈에 보이는 직관으로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쨌든 그 순간에는 더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결국 뭐냐라고 하면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보다 뭘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은 극히 적잖아. 우리가 밝다고 느낀 사람 중에.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덜 짓눌려 있다라는 느낌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단순히 행복해 보인다, 밝다라는 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풀면 무언가에 덜 쫓긴다 혹은 덜 짓눌린다는 것 같아. 자기가 그렇죠. 똑같이 해도 그 사람들이 솔직히 하는 어떤 일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스탠다드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도 하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도 뭘 했다고 해서 막 컴플레인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 느낌에 가깝달까? 근데 이제 그런 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뭔가에 안주하는 거고 발전이 없는 거고 한심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한국처럼 한강의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유튜버에 뭐 내가 얘기했잖아. 올라와가지고 좀 뉴스에도 엄청 나왔더라고. 또 외국 작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분석한 것 중에 그게 있어. 근데 그걸 내가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그 뭐지? 유교의 나쁜 점만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의 나쁜 점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거기를 수치심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걸 너무 단순화시킨 거라고 나는 생각하긴 하지만 그 유교에서 가족 중심주의 이런 건 다 날라가고 근데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부족한 거는 그 뭐지? 나의 실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스템 속에서 나의 수치로 받아들이면서 캐피탈리즘 아니면 자본주의에서 그 뭐지 욕구를 극대화하는 그것들만 남았다라고 짧게는 분석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 자체는 맞는 말 같아. 근데 그걸 그 받아들인 유교에 대한 거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단순화시킨 거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결코 대놓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지. 그치. 지금의 사회를 봤을 때. 근데 그 뭐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관계라는 거의 중심은 가족에서 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뭐 해체가 많이 됐지. 해체가 많이 됐는데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파편화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옛날처럼 막 사촌 있고 육촌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약간 갑자기 딴 얘기로 갔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발리에 갔을 때 막 거기서 잠깐씩 내가 얘기해 본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는 여전히 이 대가족의 그게 그런 거 있지. 그러면 그 뭐라 해야지 힌두교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발리인데 다른 인도네시아 섬들이랑 다르게 그 힌두의 전통 플러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인도식 힌두랑 발리식 힌두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발리식 힌두의 그 어떤 전통 가옥 형태도 있어. 이렇게 집을 한번 들어가면 그지. 뭔가 미로처럼 이게 나오고 막 저게 나오고 이게 뭐야 뭔가 집 안에 구조가 엄청 복잡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사는 집, 그리고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집,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집, 뭐 셋째 딸이 결혼해서 사는 집 이게 여전히 결혼해서도 분가를 해서 멀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타운 안에서 계속 살고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고 그 패밀리끼리 수많은 셀 수 없는 세레모니를 계속 하면서 계속 모이고 매일 같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는 게 우리 단순히 말하는 가족 중심주의 했을 때 어떤 내 4인 가족, 3인 가족의 어떤 핵가족 형태가 아니라 정말 집안에 가까운 거지. 집안. 그래서 옛날에 한국도 사실 그랬잖아요. 제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해체됐지. 그러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는 압박감도 있었겠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 사실은. 그게 정서적인 안정도 아마 더해줄 그치. 거고. 그게 그래서 근데 발리 안에서만도 차이가 나는 게 그 제일 관광 중심 지역인 꾸따 스미냑 이런 짱구 이런 지역과 우붓이 다르고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해안가 있는 그 마을들에는 또 외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예 외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해서 그 상업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랑 우붓은 또 달라요. 근데 우붓은 우붓도- 패밀리 비즈니스가 좀 더 살아있고 근데 우붓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관광지인 거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래서 우붓에서- 여기보다는 좀 덜하고 거긴 약간 어쨌든 산속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가족끼리 하는 세레모니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 결혼식, 뭐 제사 이런 그래서 그 전통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우붓은 거의 매일 봤어. 근데 꾸따나 이쪽에 가면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굳이 표현하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도시화된 지역이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더 구석에 들어갔던 문두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 모든 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고 다 커뮤니티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라고 불러.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 달라고 그래도 호텔 주인한테 그럼 택시 커뮤니티에 물어보겠다고 맞아. 하고 그게 모든 게 다 커뮤니티로 돼 있어. 우리나라 그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 그치, 지금 커뮤니티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그럼 커뮤니티 우리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상실되면서 인위적인 커뮤니티 형태가 됐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사실 돈을 내고 커뮤니티에 입장하는 시기 됐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커뮤니티 비슷한 뭔가 인간관계를 하는 거는 이제 직장.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출발점이 다른 거고.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에서 내가 동호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거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내가 뭔가 아주 내가 뭐 1억이 없어서 빌려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내 집에 오는 우편물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뭐 친구랑 또 다른 의미의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느낀 맞아, 거. 맞아. 하다못해 아파트 살아도 옆집 사람한테 여기 좀 봐주세요란 말을 우리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가 아직 남아 있을까? 난 모르겠어. 나는 어딘간 일단 있겠지. 어딘간 있겠지. 있겠지만 그거 그리고 뭐 유명한 성미상 공동체 이런 음.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남아 있긴 근데 해. 불과 20-30년 전에는 내 옆집 사람한테 나 집 비우니까 뭐 좀 해주세요라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맞아. 이제는 옆집 사람한테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사회니까 맞아. 우리나라는. 그걸 말하면은 약간 음. 이렇게 되는 느낌인 그러니까.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항상 내가 한국에 산다면 그래도 제주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던 거는 제주에서는 아직 그런 게 남아 있고 여기는 어느 시골에는 정도는. 아직 그래도 있긴 하지. 그리고 이게 제주 안에서는 가장 큰 구분선이 원래 제주 사람이냐, 그래서 원래 토박이냐 아니면 제주에 내려오기로 결정한 외지인이냐 이 사이에 이제 기름과 물 같은 그게 있는데 제주에 내려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에 회의감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인 경우가 높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뭔가 그런 걸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뭐 자연을 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약간 불씨를 살려내려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느껴져서 요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원을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래서 뭐 가면은 그게 이제 요가원인지 요가를 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커뮤니티인지가 사실 헷갈릴 정도의 분위기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인스타 프로필에 그 업체 이름을 커뮤니티로 그냥 지정해 놓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차 하시는 분은 단호 내려주시고 농사 짓는 분은 단호박 나눠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하시는 분 가서 아 이거 먹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어떤 느낌을 거기서 느끼는 게 돼서 나는 거기에 진짜 매일 출석을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생활을 보내다가 가끔 내가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았던 때를 떠올리잖아? 그러면 진짜 막 다시 떠올려도 너무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혼자 사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 뭐 회사를 가서 내가 거기 사람들한테 집에서 상추 키웠는데 같이 나눠 먹어요. 이러는 대화를 할 수 없잖아, 사실. 그리고 저희 개가 아픈데 저희 너무 그래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친해지는 경우에는 왕왕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 내가 살았던 뭐 원룸이나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어디를 떠올려 봐도 내 백에 누가 있다는 느낌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서울에 없고 이래서 더 큰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서울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상경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 백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낸다는 게 진짜로 이 삶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결혼도 안 했었고 그리고 뭐 동네 친구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또 그런 게 잘 안 됐었고 뭐 어쩌다 보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갔네. 근데 뭐 어쨌든 다시 얘기를 너무 깊은 데로 말고 조금 끌어올리자면은 그래서 큰 차이가 그 뭐지 발리에서 만난 사람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시 얘기해 보자면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이제 그 잠깐씩 걸어가는 거리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부르거나 아니면 차를 그 그랩 같은 걸로 불러서 타고 가거나 아니면 숙소에서 만나는 호텔에서 만나는 근데 다 우리가 간 데가 무슨 그 큰 호텔도 아니었고 아주 작은 숙소에 가족끼리 운영하는 그런 데 아니면 식당 가서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중에는 아니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웃으면서 헬로 하와이유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면 Where are you from? 뭐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발리에 오래 있었냐 좋으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 한국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그치, 싶은데 우리는 스몰 토크 문화가 아예 없으니까. 그지 근데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 미국 사람들도 그런 스몰 토크에 지친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럽도 나라마다 다 캐릭터들이 다르니까 또 그래도 근본적으로 마주쳐가지고 뭔가 얘기를 트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분위기 그리고 서로를 볼 때 이제
그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다른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발리 가면 러시아 사람도 엄청 많잖아. 맞아. 러시아 사람들은 딱 티가 나. 티가 나. 티가 나. 진짜 러시아 티가 나. 사람들도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가 티가 나. 물론 러시아 사람 중에서 밝은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아니 딱 봤을 때 러시아 사람은 티가 확 나고 한국 사람이랑 딱 비슷한 의미에서 딱 이렇게 길에 지나치잖아? 어. 근데 그냥 무슨 가게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음. 길에 지나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람이야. 95, 8% 정도.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근데 성격이 동아시아 소위 말하는 중국, 일본, 한국은 100%. 그치. 100%지. 누구 마주쳤는데 이렇게 한 사람? 100% 없지. 근데 이제 뭐 문화가 아니니까. 문화가 아닌 것도 있어. 근데 그 문화와 상관없이 또 느껴지는 거가 뭐냐 그러면은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발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은 게 왜냐 그러면은 맞아, 우리 좀 한국이랑 진짜 좀 정 떨어지는 거 안 익숙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헬로 하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그냥 씹는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말한 사람도 무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 일단 영어에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알겠어.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얘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표정으로라도 하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울 정도의 얼굴로 그냥 고개만 끄덕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나도 굉장히 표정이 차가운 사람인데 그걸 몇 번 보고 나서 고쳐졌어. 거울 치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내가 받고 진짜 있게. 웃겼어. 그래서 진짜 어떤 중반부쯤부터 우리가 그런 한국인을 꽤 많이 마주쳤단 말이지. 우리가 이걸 한두 명 보고 말한 게 아니야. 한국인이란 걸 우리는 딱 알게 되는 순간 이렇게 눈이 한 번 더 가잖아요. 사실 한국인이니까. 근데 그런 장면을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한국인인 걸 감추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 우리가 이렇게 목격한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둥실이 중간에 약간 거울 치료 혹은 약간 그 충격 효과가 심화돼가지고 그 후에 막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귀찮게 굴고 막 하와이유 해도 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 나는 원래도 그렇게 했어. 말도 원래도 맞아. 하와이유 항상 해주긴 땡큐 하는데 하고 뭐 이렇게 그거에 응답하는 적극성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엔 그냥 아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렇게 됐어.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화나게 이렇게. 한국인의 뭐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왜냐면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근데 이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잘못된 영어 교육 때문이고 내가 볼 때. 그래. 이거는 근데 좀 다른 편으로 떼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 중에 온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싸가지 없다든지 뭐 버릇 없다든지 이런 문제라기보다 일단 영어를 꺼내는 걸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식의 아까 그 외국 작가가 말했던 수치심, 내가 영어 못하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맞아. 그거를 컴플렉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컴플렉스로 많지. 분석을 하자면 내가 그 사람들 얘기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경향성이지 경향성. 그거에다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말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다 겹쳐지고 보니까 옆에서 떨어져서 보면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그걸 맥락을 모를 거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고 모르고 굉장히, 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굉장히 이런 차갑고, 말 해서 좀 그런데 동양의 러시아 같은. 심지어는 무례해 보이기까지 맞아, 무례해 하니까. 보이고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인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내가 좀 받았거든. 뭐 이거 그때가 내가 계속 얘기해서 하루가 내가 좀 그만하라고 막 엄청 그랬거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너도 한국인인데 그렇게까지 한국을 까내려서 좋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까내린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뭔가 건드려져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음. 나도 똑같거든요. 나도 영어를 엄청 플루언트하게 잘하지 않는 거가 뭔가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영어 울렁증이 되게 심했었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 편하다고는 말 못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어가 이만큼 있는데 항상 이제 외국 애들이나 외국 나가서 영어를 할 때 보면 그게 그만큼 안 나오거든. 왜 그런가 보면 이게 심정적으로 뭔가 두려움이 건드려져. 아, 그치, 나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약간 틀리게 말해서 그럴까 봐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얼어. 그럼 얼면은 그치, 묵뚝뚝해져. 내가 그치.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사람들 만나서 교류하는 거에 거부감이 크게 없는 사람인데도 영어로 그걸 해야 될 때가 되면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뭔가 그 밝음이 되게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치.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런 면이 클 테고. 그럴 거야. 그게 제일 큰 이유라는 건 나도 알겠는데. 나도 알겠어. 근데 그렇게 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에는 그게 전혀 안 느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안 써도 되잖아. 한국이야말로 영어 하나도 안 써도 살기에 아무 그러니까 내가 무리가 말하는 없는데. 게 영어를 잘 못함으로써 오는 그 문제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니까 그걸 빼고 얘기를 해본다 치더라도 그건 사실 내가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은 쪽으로 변명? 아니면 설명을 해준 거지. 굳이 하나의 무기, 방패막 같은 걸 그걸 만들어주는 빼고 거지. 생각해봐도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지 않는. 그냥 내가 영어와 상관없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차갑게 표현이 될까 생각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한국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서로 막 하는 거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조금 그걸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발리 사람들이나 특히 이제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이렇게 영어를 잘 쓴다고 하는 어떤 그 다른 뭐 근데 동남아 쪽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영어가 절대 그렇지, 내 말이.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지. 영어가 사실 들어보면은 문법이고 뭐가 다 엉망이야.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영어는 사실상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그치. 통영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소화한 영어대로 하는 거고. 특히 그치. 싱가포르 심하잖아요. 싱가포르 영어 진짜 억양 심하고. 음. 그리고 동남아 특유의 언어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그게 그 안에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육된 영어가 아니라 그냥 현지 영어다 보니까 알아듣기 힘들 때도 되게 많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현지 영어에 적응하는 어떤 면에서 발리 같은 데서는 한국식의 콩글리시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통할 수도 훨씬 있어. 잘 통해요. 그냥 다 끊어 먹고 그냥 말하면 단어 막 얘기하고 Wait 하는 here? 게, 막 What time?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만 하면 그렇게 해도 다 통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잘하지 않아. 오히려 완벽하게 영어하잖아. 그 발리 같은 데서 이렇게 또 되거든. 보기 싫은 것도 그것도 하나야. 그 영미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와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영어 수준이라는 걸 자기도 알 텐데 거기 붙잡아 놓고 막 요구 사항을 막 이렇게 엄청 영어로 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이렇게 짜증 섞인 표정하고 그런 인간들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맞아. 되게 보기 싫긴 해. 사실 사실. 그 서양권에서 행동하는 정말 상대하기 싫다 하는 느낌이라면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류하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이 공용어라고 그치. 해서 자기만큼 하란 법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언어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걸 감안해야 맞는 건데 내가 쓰는 언어가 공용어고 그러니까 너가 내 수준에 못해? 그럼 너는 열등한 애야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그치.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보기 싫은 점 중에 하나죠. 그치. 서양 애들이 하는 것 중에. 근데 어쨌든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오자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할 논의거리는 아니니까 이제 제쳐두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한국인이 제일 뭐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 한국에서도 뭔가 억지로라도 법으로 무조건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우리나라 분위기가 좋아질. 순간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법으로 정해가지고 다 하면 벌금, 신고하면 벌금 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웃으면서 다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못해. 그런 거 있잖아. 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이제 뇌를 속일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라도 조금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면은 어떨까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들긴 이게 해. 진짜 힘든 게 나 혼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게 분위기고 문화다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발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게 좋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제주도 식당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지. 사장님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오늘 어떠셨어요? 하와이유 하듯이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요즘 뭐 장사 잘 되세요? 이렇게 내가 계속 묻는다고 치면 어떨까? 다들 뭐야 저 사람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조금 묻는 편인데.
나는 조금 그렇게 하는 아니 근데 이제 편인데. 그 정도라는 게 있고 아. 서로 이제 분위기 차리는 게 있지. 물론 그런 거 말하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막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 특히나 이것도 뭐 폄하는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타인과 얘기하는 거에 어색하지 않은 채 시절을 보내왔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할머니라든지 이런 지나가면서 말 걸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또 조심스러운 말하기인데 말 걸기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힘들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갔다고 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젊은 친구한테 날씨 너무 춥죠. 그러니까 이런 괜찮으면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렇다. 상상하기도 힘들어. 내가 어떤 대답을 드릴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까칠한 분들도 또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내가 뭐 장사하는데 젊은 손님이 왔는데 뭐 그런 거 물으면 뭔가 표정 자체가 내가 떠오르는 표정은 뭐야 이 아저씨 그런 거 왜 물어? 이런 느낌이 나한테 먼저 상상이 되거든. 씹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무슨 편의점 이런 데 생각해보면 오늘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렇지. 물론 그렇게 물론 하면 또 아닌 좋아하는 사람-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뭔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정서라는 게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치. 그거에 그리고 압도되는 거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압도되는 걸 깨고 이렇게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 그렇지. 내가 홍대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문을 이렇게 내가 근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줬다. 그런 경우 나 실제 서울에서 엄청 많았거든. 나도 여행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서 나도 모르게 또 뭐지? 컴플렉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 열어주면서 서로 눈인사하고 이런 거가 좋아서 어디 가는데 백화점이든 식당 같은 데서 홍대 지하철역 같은 데서 문 열어주고 잡아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욕할 수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얘기 들은 적 진짜 10번에 한 번도 채 안 돼. 다 쌩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아? 어. 나도 그래. 나도 항상 잡아주는 편인데 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는 커녕 쌩 들어가. 그냥 내가 뭐 잡아줬는데 쌩하고 그냥 들어가. 눈인사도 아니고. 맞아.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런 부분에서 외국에 있으면 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 항상 잡아주면 땡큐라거나 막 그렇지. 이런 우리가 발리 있으면서 것들을 땡큐 하루에 몇 번 했을까? 진짜 한 100번씩은 했을까? 매일 나오면. 내가 땡큐 한 것도 100번이고 내가 땡큐를 들은 것도 100번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항상 진심이 뭐 100%라서 그게 막 좋은 게 아니라 그치. 그냥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너무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서로 걔가 뭘 해주고 내가 뭘 사고 그리고 내가 뭘 해주고 걔가 그걸 들어주고 이런 거에 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응답 같달까? 근데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섬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하다못해 것 같아. 무슨 뉴욕에서 똑같이 고립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다 치더라도 거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끼리 헬로우하고 뭐 예를 들어 카페에서 뭔가 뭐 주문을 했는데 뭔가 그 힘든 와중에도 뭘 잘 기억했다가 같은 커피 줬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영어 유튜브 같은데 많이 쓰는 표현이 You made my day, thank you 이런 게 이게 한국인에서 보면 아우씨 뭘 그렇게까지란 싶지만 그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쌓이면 똑같이 도시에 고립돼서 살고 있어도 그 고립감 자체가 조금 진짜 10원어치라도 더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립감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친밀감의 수준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치. 그런 스몰 토크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서 더 약간 더 깊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뭐 친구도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치. 정말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가족이 있을 거고 깊은 관계가 있을 거고 이런 스펙트럼이 좀 있는데 한국은 그러면 이 얕은 인간관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너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근데 느낌이에요. 뭐 깊은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도 그렇다고?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깊은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운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건 어느 문화권에 태어나도 사실 만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더 잘 만날 수 있고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건 그리고 그- 정말 사바사의 문제야. 그 2, 3년 전에 유튜브에도 한창 얼마 전에 내가 발견한 맞지. 건데 I have no No friends friends. 고백하는 컨텐츠가 유행하듯이 엄청 많았더라고. 맞아. 그 코로나 시기이긴 했지만. 그게 뭐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어떤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음. 얘가 나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없이 정말 얘기할 수 있고 음. 끊임없이 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거는 문화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사람과 사람의 문제 그리고 뭐 인연의 문제이겠지. 근데 요 앞부분은 완전히 문화권의 문제잖아 사실은. 그지. 완전 앞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역할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되게 그랬던 게 내 성향 자체가 나는 그냥 웃고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 그게 엄청 이제 크게 이렇게 드러났다면 사회생활 한 초반에 특히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발병했었던 회사에서도 한 중반부까지는 늘 그런 캐릭터였어. 왜냐면 사람의 천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간다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만나면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뭐 사람들 다 그냥 의뢰 가끔 말하잖아요. 이렇게 커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저 이거 했었는데요. 막 이렇게 막 하는 편이었다. 그러면 항상 피드백이 뭐였냐면 뭔가 넌 참 밝다. 뭐 이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참 잘 웃어. 참 학생 같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신입이 아니었고 경력이 꽤 쌓인 상태였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우울증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우울증 전 단계쯤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 웃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면 아 네 이렇게 항상 약 달고 살고 이제 뭐 하면은 아 그쵸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오 직장인 됐네. 회사인 다 됐네. 사회생활 뭐랬지? 뭐 이제 어른 됐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디프레스된 그런 게 디폴트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지. 왜냐면 그게 디폴트라는 게 꼭 정상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게 일반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거 굉장히 조금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뭔가 덧붙여서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가장 큰 떠오르는 질문은 그런 건 거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하와이 헬로 굿모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뭘로 그럼 채워진 걸까? 우리는 그걸 쓰지 않는 대신에 그걸 쓰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그걸 읽고 우리 무엇을 얻었나? 경계심을 얻었겠지. 경계와 경쟁과 뭔가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들어온 다른 뭔가 좋은 건 안 떠오르거든 사실은. 뭐 있겠지. 물질적 부가 생겼겠지.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늘어나고 배 굶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했겠지. 근데 뭐 이게 베스트 상태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워낙 뭐 복잡한 얘기고 내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영국에 우리보다 먼저 이걸 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겪었던 문제고 그걸 동시에 우리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또 너무 빠른 시기에 이거를 압축적으로 그걸 겪고 있고 그래가지고 영국엔 외로운 부도 만들고 뭐 온갖 나라에서 이제 막 그거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그리고 막 유튜브에도 또 나와 그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에서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 뭐 저기 SNS를 끄는 삶 뭐 이런 거 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는 근데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의 그걸로 살아왔던 기간이 있으니까 뭔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반성이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분명히 이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보다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 거기서 즐겁게 살고 있지만 한국 제주도 여행 오는 거를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 내가 그래서 발리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와 건가 뭐 그렇다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그걸 할 수 있는 걸 얻은 대신에 그럼 내가 이런 게 뭘까를 생각하고 뭐가 더 좋으냐? 그것도 난 잘 모르겠어. 그건 결국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와버렸던 거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거기에서 완전 별개로 이걸 난민처럼 욕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예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집트 갔을 때 우리 너무 시달렸잖아 거기 사람들한테. 우리를 반성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 거기에서 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뭐 택시하면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싸우기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 성격상
막 해보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이랬는데 나는 솔직히 좀 반성할 게 많아. 나는 진짜 음. 짜증 많이 났거든.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음. 되게 많이 했었어. 음.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특히나 오빠랑 있어서 그랬지. 여자 혼자 있었으면 나를 얼마나 그랬을지 약간 눈에 선하듯이 유튜브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니 난 안 탈 거야. 뭐 나 no thank you라고 하면 대부분은 삐끼가 많은 나라들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 이집트는 그게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지. 그 우리가 만났던 이탈리아 그 커플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순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택시 기사는 택시만 하고 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얽혀서 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택시 기사랑 친해주면 어디도 데려가주고 소개도 해주고 맞아 맞아.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 미치고 그렇지. 팔짝할 노릇인데 그 이탈리아 커플은 우리랑도 너무 얘기를 잘하고 그 사람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디 갔다가 도착하는 그 뭐지 기차역에서 똑같은 기차여서 룩소르에서 하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빨리 둘 다 공항에 갔어야 되는데 공항 가는 택시가 어쩌고 하니까 자기들은 우린 친구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던 그냥 택시 기사였던 거지. 맞아. 근데 친해진 거야. 엄청 친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똑같이 걔랑 똑같이 뭐 비행 스케줄이 되게 빡빡했어. 그래서 빨리 가야 돼서 우리는 막 그냥 우린 당연히 친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왜냐면 지긋지긋한 인간들 속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막 불러하는데 걔네 똑같이 기차역에 내렸는데 너무 무슨 가족처럼 달려와가지고 걔네 그 안아주면서 사람 기차역에서 hey 미리 guys 와가지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 걔네랑 너무 이제 친해진 바람에. 근데 분명히 걔도 똑같이 걔네한테 처음 만났을 때는 사기도 치고 뜯어먹고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싸웠다면 거기 애들은 친구가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돼버리니까 돈도 안 받고 거기까지 또 태워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듣는데 되게 머리를 띵 맞는 느낌이었어. 근데 또 걔네가 우리랑 완전히 관점이 달라서 뭐 이집트는 다 너무 좋지 않아라고 했냐면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아니지. 우리 같이 기차역 같이 1시간 딜레이 됐을 때 기차역에서 얘기하면서 막 진짜 별로지 않냐. 이거 완전 시스템 완전 엉망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걔네도 와 이집트 막 말도 못해 이러면서 근데 또 그 말도 했어. 이탈리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트레인은 이탈리아랑 비슷해. 뭐 우리 1시간 연차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건 자기 나라도 디스한 동시에 그치. 이집트도 디스한 거지. 자기 나라가 1시간 딜레이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탈리아도 뭐 이 난리 많이 나는데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엄청 우리랑 같이 얘기를 잘 했거든. 근데 그러는 동시에도 걔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런 면이 나는 조금 와 저런 선택이라고 할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뭔가 내 마음에 완벽히 들어서 친구가 되고 내 입맛에 맞춰줘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뭔가 내 시간이잖아. 내 경험이잖아. 그거를 어떻게 물들일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정말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를 내가 진짜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반성했다고 하기도 그래.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그지. 왜냐면 내가 너무 지옥 같다고 느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진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내가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든 면들을 나 스스로도 확인하는 순간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제3자로 봤을 때 안타깝다 생각하는 부분을 여전히 내 안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지? 그 발리에서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말했잖아. 그 한국인들 그러는 걸 보고 내가 좀 더 밝게 응대해 줬다고. 근데 그 차이가 하루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꾸따 스미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비치보이스들이 막 서핑 뭐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니까 중국말 뭐 일본 말로 다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거 해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냥 서핑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노 땡큐 하고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게 마지막까지 그러긴 했는데 한 번씩 그래도 그냥 좀 밝게 말하는 애들이 있으면 no thank you man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그러면 일종의 까인 거잖아 그쪽에서. 근데 오케이 have a good day 이렇게 말하면 나도 you too 이렇게 하면서 가면 서로 좋잖아 사실. 근데 내가 똥 씹은 표정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나는 귀찮긴 하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나한테 한 번 말 거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10번 똑같은 말을 듣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걔도 우리보다 100번 더 말했을 것 같아.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매번 그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걸 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왕이면 내가 뭐 그걸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냥 한 번씩 좀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서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나 스스로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반성을 하는 거지 사실. 맞지, 맞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매일 더 좋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하는 게 난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있는 동안에 조금 발전했다고 생각해. 발전이란 표현은 좀 쓰긴 그렇다.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오빠는 확연히 그런 게 느껴졌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빠가 어떤 유튜브 보고 왜 비치보이스들이 실제로는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뭐 뜯기는 돈도 있고 뭐 이런저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의 고충을 관찰한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오빠가 나한테 해줬는데 난 그걸 듣고 더 바뀌었어. 처음에는 사람들 밟고 다 좋은데 너무 귀찮은 거야 진짜. 왜냐면 거기가 해변이 우리나라처럼 좁은 게 아니라 엄청 긴데 그 엄청 긴 그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핑, today surfing 막 이러면서 less than 2 hours 막 계속 말 걸어. 근데 일일이 사실 해주는 건 에너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친구처럼 느껴졌고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래서 진짜 그냥 웃으면서 진짜 많이 놀았던 것 같아. 그냥 막 No surfing later 막 이런 식으로 막 Today not today 막 Tomorrow 막 계속 이렇게 하면은 막 예 이렇게 하면서 막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꼭 끝에는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이렇게 Have a good one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하루 보내를 이제 100번씩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햇빛 이상으로 내 마음이나 내 내면에 되게 밝은 빛이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 그런 사실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과 뭐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밝혀졌고 그 외에 내가 자주 갔던 곳들은 또 역시나 요가원이었잖아. 요가원에 가면은 되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내 일정 때문에 한 번 간 다음에 막 2주, 3주씩 이렇게 텀을 두고 다시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확히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알아봐 주면서 Hey 유니 막 welcome back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수련을 하고 이러는데 그 교류하는 느낌이 그냥 모르겠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이 들어. 뭔가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쉽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또 마지막에 막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원래 그 3월이 발리에 굉장히 조용한 시즌이라고 유명한데 그게 뭐 힌두 세레모니 큰 게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도 다 닫고 이래서 근데 선생님이 뭐 꼭 3월에 너 와봐야 된다는 거야. 내년에는 꼭 3월에 와 이러는 거야. 3월에는 관광객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던데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만났고 우리 함께 시간 보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의 어떤 삶의 일원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 한국에서는 사람들을 오래 알아도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 그지. 혹은 뭔가 선별적인 경우가 내가 많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뭔가 나를 왠지 뒤통수 치거나 뭔가 그럴 것 같다라는 암묵적인 불안함이 뭔가 깔려 있는 사회인 거지 우리나라는. 맞아. 그 내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회사에서 밥 몇 번 먹고 조금씩 친해지고 있던 어떤 동료가 있었어. 그 동료랑 어느 날 둘 다 약속이 없는 금요일에 같이 퇴근을 하다가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태원에 놀러 가게 된 거야. 근데 지나가다가 길에 무슨 유명하다고 하는 왜 사주 봐주는 그런 천막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게 됐다. 근데 누구 먼저 봐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는 뭐 주인공이 불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 줄 알아? 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놀라운데 얘 배신 안 때릴 사람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엄청 웃으면서 남겼다 했더니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게 있는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음. 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음. 얘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인가를 음. 엄청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는 느낌? 음. 근데 그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관계로 못 들어가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벽이 되는. 그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뭔가 이 한국 사회 전체에 얽혀 있는 문제니까 쉽게 말은 못 하겠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현상일 수 그 있어. 현상이지 사실은. 이거는 문제 원인이 아니라 음. 왜냐면은 우리 응답하라 1988만 봐도 전혀 그치.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 내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뭔가 되게 어느 순간 어떤 원인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복잡계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는 그 현상들이 워낙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인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회 현상도 많을 거야. 근데 그걸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굉장히 뭐 인터넷상에서 뭔가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뜬금없이 벌어지는 되게 굉장히 잔인하거나 놀라운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현상이 이제는 원인이 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게 된 것 같긴 한데 서로에 대한 너무 높은 경계심. 뭐 경계심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의 분위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벌써 뭐 얼레벌레 엄청 오래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 발리에 와서 여기 와서 딱 느낀 거는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한국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물 걱정 안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다 좋고 이런데 환경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인간성, 커뮤니티 이런 척도를 보고 봤을 때 한국은 사막이다 거의. 진짜 한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인간을 느낄 수 있는 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인 거지. 발리는 예를 들어서 그걸로 치면은 경제적으로는 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걸 그 수체 척도로 나타내서 예를 들어 3D 뭔가를 만든다고 치면은 되게 뭔가 엉성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어쨌든 관계와 인간의 어쨌든 여유 이런 걸로 치면은 지금 그 우리가 느끼는 발리의 그 자연 막 폭포가 있고 막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잔뜩 있고 그런 열매가 막 열리고 코코넛 그런 거로 이런 표현할 수 느낌이지. 있다면 우리나라는 고척도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제주도에 돌담 있고 밭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막에 저 멀리 오아시스가 신기루 인간의 관계는 신기루인 거야. 거기 찾아갔다 잘못하면 죽어. 운 좋으면 오아시스에서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그런 비유가 딱 맞다는 느낌이 든다. 그지? 정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경계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사막에 있는데 누가 왔는데 그게 나의 구원자가 될지 내 물을 뺏어가는 뺏어가는 사람인지 알 사람들지.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막에서의 내 고갈될 어떤 그걸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내 식량과 그러니까, 이런 걸 뺏어갈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이게 이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었던 데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초원이었던 내몽고나 뭐 이런데 거기 사막 나무가 사라지면서 사막화됐다 사막화되는 그랬잖아.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방법은 나무를 계속 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너무 황폐화돼 있고 심어야겠다는 생각 필요성 자체를 우리는 못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중에 상당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걸 체감적으로 못 느낄 거야.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발리를 내가 일주일 가봤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던데? 할 수 있어. 못 느낄 수밖에 없지 일주일이면. 왜냐면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될 때 하루 이틀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꼴랑 2달밖에 안 있었지만 그게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물론 그렇게 1년이 있다 보면 거기서 오는 좋은 점과 함께 우리나라와 다르게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거쳐져 있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도 같이 오겠지.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맞아. 뭐 유럽을 가건 아프리카를 가건 좋은 것과 나쁜 거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 근데 면에서 파라다이스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정말 맞아.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없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 적어도. 맞아. 응?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가 천국이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옥같이 느끼는 점엔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치. 우리에 맞게 저걸 키우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의 시작을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치. 그런 건 거지. 이랬으니까 우린 망했어. 뭐 우린 끝났어.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게 뭐 전혀 이렇게 아니지. 하면 된다고 갑자기 무슨 정책을 제시하나 뭐 이럴 수는 우리는 없으니까. 뭐 구루도 아니고 우리가 뭐 더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보고 와서 어, 얘기하는 그지. 보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번에 굳이 이런 거 사실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찍는 이유는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이번 2달 살고 와서 들어오니까 너무 극명해. 그 느낌이 그지. 너무 커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라는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도 꽤 길게 찍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그렇다 뭐 특별한 결론은 없지만 조금 결론도 없고 결론이 있을 수도 없긴 음. 한데 나무를 조금 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무를 그치. 한국의 사막에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좀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오아시스 주변은 항상 마을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각자가 부디 사막 안에서 오아시스를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치. 그리고 타운을 잘 붙잡고 있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고 꼭 그거를 뭔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관계에 대해서 폄하한 그 땅이 뭐가 중요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쓰면 댓글 쓰고 뭐 커뮤니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 커뮤니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커뮤니티가 너무 다른 표현으로 난 변질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를 뭔가 바라게 되는 것 같아. 자,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나마 Have a nice day. 그러니까. 발리에서 2달 살다 오고 느낀 점. 한국은 사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뿅.